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재물 욕심은 없지만 이를 허술하게 처리하는 원님이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머지않아 임기가 끝나 고을을 떠날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공금을 써서 진 빚이 수백 관이나 되고 돌아가는데 필요한 노잣돈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니 원님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관아에는 원님이 평소 믿고 의지하는 아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전은 영리하고 계산에 빨랐지요. 아전은 원님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을 보고 딱하게 여긴 끝에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용히 원님에게 아뢰었지요. 사또께서 청렴결백하게 고을을 다스리고 이제 임기가 다 되어 떠나시려는데 행차 비용조차 없습니다. 소인이 사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꾀를 하나 짜내었습니다. 그것만 성사되면 행차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 한번 들어보고 이 지에 맞는 꾀라면 한번 해보지. 아무개 좌수가 이 고을에서 최고 부자인 줄은 알고 계시겠지요. 오늘 밤 소인과 힘을 합쳐서 눈 딱 한 번만 감고 도둑질을 하면 단숨에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다 못해 경로한 원님이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그처럼 부정한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고을 사또가 어찌 도둑질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또다시 그런 망령된 말을 하면 곤장을 칠 테다. 사또께서 자꾸 고집만 피우시면 빚진 공금을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행차에 필요한 노잣돈 5, 60괴미는 또 어디서 마련하시렵니까? 댁으로 돌아가신 뒤에 풍년이 되어도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겨울이 따뜻해도 추위에 벌벌 떨며 고가는 텅 비고 솥에 먼지만 쌓이게 되면 그때서야 소인의 말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해도 깊은 밤중의 일이라 귀신조차 모를 것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빼앗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지만 받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거듭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전의 말을 들은 원님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임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가 막막했지요. 그래 아전의 말처럼 눈 한번 질끈 감고 도둑질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자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 그럼 내가 어찌하면 되겠나? 이따가 상경이 되면 탄 건 발막에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몰래 관아를 빠져나오시면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 무렵이 되자 사또는 나졸들과 하인들도 모르게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달이 기울고 밤 안개가 자욱하여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사또와 아전 두 사람은 좌수의 집 담장을 몰래 넘어 창고 문 앞에 이르자 문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전이 놀라 말했지요. 이런 술 창고로 잘못 들어왔네요. 이걸 어쩐담 하는 수 없지요. 소인이 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술을 만나 군침이 절로 도니 사또 함께 한잔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전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원님의 신발 한 짝에 술을 가득 퍼서는 원님에게 올렸습니다. 원님은 아전의 너스레에 당황하였지만 이미 아전을 믿고 남의 집담을 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들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아전도 다시 신의 술을 퍼서 연거푸 4-5번을 마시고는 일부러 취한 체하며 떠들었죠. 소인은 술이 오르면 반드시 노래 한 가락 뽑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나하게 취해 흥이 일어나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겠습니다. 사또, 제 노랫가락 한번 들어보시지요. 아전의 큰 소리에 원님은 까무러칠 듯 놀라 급히 손을 휘저으며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아전은 듣지 않고 고성방가를 시작했지요. 곧이어 집안의 개들이 짖기 시작하고 집안 사람들도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도둑이야, 도둑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은 그 혼란한 틈에 혼자 구멍으로 빠져나가서는 구멍을 막아버렸지요. 원님도 빠져나가려고 허둥지둥 구멍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도로 술독 사이로 깊이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을 들고 여기저기를 비추어 보던 사람들이 개들이 술창고 앞에서 지저대는 걸 보고 쫓아왔습니다. 도둑이 술창고 안에 있다. 사람들이 자물통을 부순 뒤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 도둑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웅크리고 숨어있던 사또를 달랑 들어 올려 가죽 부대에 담고 대문 앞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관아로 끌고 가 단단히 혼을 내려고 작정한 것이었죠.
그때 아전은 그 집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좌수의 집안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사당 쪽으로 몰려가자 뒷방에는 좌수의 아버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좌수의 아버지는 99살 노인으로 반쯤 귀신이 되어 목석처럼 누워 있었죠. 아전은 몰래 뒷방으로 가서 좌수의 아버지를 업고는 대문 앞 버드나무 밑까지 갔습니다. 매달려 있던 부대를 열고 사또를 꺼낸 뒤 대신 좌수의 아버지를 자루에 넣었죠. 그리고 사또의 손을 잡아 이끌고 부랴부랴 도망을 쳤습니다. 사또는 부모님이 자기 다리를 둘밖에 만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재빨리 도망쳐 관아로 돌아왔지요. 헉헉 숨을 몰아쉬며 치솟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나를 죽이려고 했지? 사또를 도둑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함께 도둑질을 하다가 술을 퍼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까지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아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인의 묘책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제가 사또 대신 좌수의 늙은 아비를 가죽부대에 집어넣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즉시 사령들을 보내셔서 좌수의 대문 앞 가죽부대를 메고 와 옥에 가두라고 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좌수를 불러 가죽부대를 끌러 보이고 아버지를 가둔 불효의 죄를 다스려 큰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하면 가만히 앉아서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원님은 좌수를 불러 동원 마루에 올라앉게 하였습니다. 자네 집에서 간밤에 도둑을 잡았다면서 내 그놈을 지금 당장 끌어내어 자네가 보는 앞에서 엄하게 다스려 주겠네. 사령들이 가죽 부대를 들고 와 벗기니 그 속에서 한 늙은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죠. 좌수는 그 늙은이가 자기 아버지인 것을 알고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황송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던 좌수는 계단 밑으로 내려가 엎드렸습니다. 저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 짓이지만 저희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원님이 책상을 치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일찍이 내가 불효한 놈으로 온 고을에 소문이 난 걸 알고 있었도다. 아비를 도둑으로 몰아 가죽 부대에 넣어 학대한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로다. 사또는 집장사령을 불러 좌수에게 곤장 20대를 때리게 하였습니다. 좌수의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죠. 그런 다음 사형수에게 시오는 20근 무게의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으니 좌수가 옥에서 온갖 생각을 다해보아도 자신은 강상의 죄를 범한 것이라 살아나갈 도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전이 사또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을 떠올리고는 남의 이목을 피해 아전을 불러 애원하였지요. 이복에 한 번만 살려주시게. 만약 자네가 나의 이 무거운 죄를 벗게 해준다면 천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겠네. 아전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듯이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승낙하였습니다. 좌수는 하인을 시켜 돈 1000냥을 아전에게 주었습니다. 아전이 야밤을 틈타 받은 돈을 자기 집으로 옮겨놓은 뒤 사또에게 보고하니 사또는 좌수를 풀어주게 하였죠.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또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뒤 고을에 새 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전 사또는 아전을 그대로 두면 그간의 일을 누설할까 겁이 나서 새 사또에게 몰래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개 아전은 간사하고 교활하여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니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소이다. 내가 떠난 뒤에 새 사또께서 그를 죽여 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고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옛 사또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새 사또는 옛 사또의 부탁이 일리가 있고 그 뜻을 어기는 것도 어려워 다음 날 관아문을 열자마자 아전을 잡아들여 불문곡직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아전은 자기가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새 사또가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필시 옛 사또가 좌수의 돈을 뜯어낸 일이 탈로 날까봐 자기를 죽이게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아전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골똘히 생각하였죠. 그러다가 새 사또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치를 발휘하여 큰 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죠. 소인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신구 사또께 없어 받기는 마당에 죽어야 하는 것은 필시 제가 옛 사또의 눈을 고쳐드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새 사또는 눈을 고쳤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어 급히 물었습니다. 방금 내가 뭐라 했느냐?
네가 애꾸는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네,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소인이 한때 방방곡곡을 떠돌 때 어느 도인을 만나서 이 세상에 전하지 않는 청랑비결이라는 의학 서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야 제 손 한 번만 대면 말끔히 고쳐지지요. 세사또는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며 아전의 결박을 풀어주고 동원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옛 사또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위인일세.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자네를 죽이려 했으니 말이야. 자네가 보듯이 나 역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데 제발 이걸 치료해 주게나. 아전은 사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사또의 눈은 아주 고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또께서 오늘 밤에 소인의 집으로 오시면 신기한 비법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전의 말을 들은 세사또의 마음은 한시가 급했죠. 날이 저물자 혼자 평상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전의 집에 도착하니 아전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전이 사또를 뒷방으로 맞아들여 술상을 올리는데 수륙진미가 풍성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술기운이 오르자 사또가 말했죠. 밤이 꽤 깊었구나. 슬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전은 그냥 예 하고만 있다가 이윽고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왔죠. 방 안에 송아지는 왜 끌고 오느냐? 이게 신령스러운 처방입니다. 이놈과 한 번만 동침하시면 눈이 절로 뜨이지요. 이런 미친 자를 보겠나?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인가?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그냥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전은 예상했다는 듯 허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옛 사또께서 저를 죽이려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새 사또는 반신반의하여 머뭇거렸습니다. 송아지와 동침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죠. 그것을 눈치챈 아전이 계속 다그쳤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동침을 하면 됩니다. 사또는 애꾸눈을 고치고 싶다는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하였기에 문을 박차고 나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송아지만 쓴벅쓴벅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술기운도 올라 있었기에 눈을 딱 감았습니다. 송아지 쪽으로 사또가 다가가니 송아지가 음매음매 울며 발버둥을 쳤죠. 아전은 대문 밖에서 사또를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인이 내일 아침 축하를 드릴 때 부디 석잔 술만으로 푸대접은 말아주십시오. 사또는 관하로 돌아와서 촛불을 켜놓고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고 사또는 눈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하고 거울을 보았지요. 그러나 한쪽 눈이 보이기는커녕 하룻밤을 못 잔 탓인지 반대편 눈까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는 분통이 터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종들을 보내어 아전을 끌어오게 하였죠. 종들이 문을 나서니 저기에 벌써 아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전은 울긋불긋 섹시일끈으로 콧두레를 하고 비단 옷을 입은 암송아지를 몰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른 대문 열어라. 사또날이 마나님 행차하신다. 온 고을이 웃음바다가 되고 새 사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또는 안방에 숨어서 감히 얼굴조차 내밀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새 사또는 밤을 틈타 한양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자신을 도와준 아전을 죽이려 한 옛날 사또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른 신관 사또나 누가 더 낫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전같이 재치 있는 인물이 있어 한번 웃어나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